불경한, 더러운, 죄덩어리 같은 생각들, 악마의 유혹,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죄 받을 것 같은 생각들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중세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러한 고통을 21세기인 현재에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스불 껐는지 계속 생각나서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손을 씻어도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10번은 더 씻어요. 내 물건이 내가 정한 자리에 없으면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지만 정도가 과해서 스스로 고통받으면서도 멈출 수 없다면 강박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박장애란 머릿속을 자꾸 침범하는 강박사고, 그리고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반복하게 되는 강박 행동이 특징이에요. 대부분 본인도 이건 비합리적이다 라는 걸 알지만 그 불안을 견디기 어려워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루에 강박 행동과 강박 사고에만 1시간 이상을 쓰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이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강박장애의 역사는 생각보다 엄청 오래되었는데요. 무려 기원전 4세기경에도 강박장애에 대한 언급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름 아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멜랑콜리아의 일부로 오래 지속되는 공포와 우울감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의 의사학자들은 이것이 강박장애를 설명한 구절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7세기 수도원 기록에도 신성 모독적인 유혹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요. 14세기에서 16세기에는 신성 모독이나 성에 대한 강박 사고가 악마의 지배를 받아서 생긴 거라 생각하고 엑소시즘 테마의식을 행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강박 사고는 진짜 머릿속에 찰싹 달라붙어서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지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평소 인격이나 평소 판단하고 전혀 다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뭐지? 진짜 악마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과거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사제였던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사제니까 다른 평신도보다도 훨씬 신앙심이 깊고 공부도 막 열심히 하셨던 분일 거 아니에요. 걷다가 지푸라기를 밟았는데 지푸라기 두 가닥이 요렇게 크로스 모양이 돼서 십자가 모양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십자가를 밟은 것 같아. 죄를 지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평소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밟은 지푸라기 모양이 약간 십자가라 생각해도 크리스트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도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무시했겠죠. 그런데 내가 죄 지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죄를 안 지은 것 같아. 근데 죄를 지은 것 같아. 안 지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 생각 그만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의심하는 동시에 의심하지 않는 기분으로 나는 불안감을 자꾸만 느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악마, 적이 심어놓은 근심이자 유혹 같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1691년에 존 무어라는 사람은 설교 자리에서 선량한 도덕적 예배자들이 음란하고 때로는 신성 모독적인 생각에 시달리지만 이를 억누르고 억제하려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시달립니다. 그 생각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 생각은 더욱 커지곤 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시가 굉장히 강박 사고의 증상을 잘 묘사한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시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종교가 일상생활에서 큰 역할을 차지했고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박 장애에 대한 기술은 종교 문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거를 종교적으로 악마의 유혹, 그리고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예수님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이르러서 1877년 독일의 베스트팔이라는 분이 계신데 슈방즈 폴슈테룽이라는 용어를 제안했어요. 저도 이거 발음도 어렵고 독일어로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성은 온전하지만 스스로의 지성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생각 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용어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obsession
이라는 현대 용어가 정립되었어요. obsession이 이제 생각적으로 사로잡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 사로잡힌 생각을 풀기 위해서 하는 강박 행동을 뜻하는 compulsion이라는 용어도 추가되면서 1980년 DSM-3에서 드디어 강박장애라는 별도의 진단명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박장애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강박사고는 원치 않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꽂히듯이 발생하고 자꾸만 반복되고 안 멈춰지는 이 네 가지가 특징입니다. 흔히 나타나는 강박사고의 주제로는요, 오염이나 감염 공포, 안 깨끗한 것 같아, 더러운 거 묻은 것 같아, 그 다음에 폭력적인 생각, 해를 끼칠 것 같은 상상, 내가 저 병아리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 내가 막 강아지 쟤를 막 해칠 것 같아. 병아리 막 터뜨릴 것 같아. 정말 그 입으로 담기에도 끔찍하죠. 근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 저는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생각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머릿속에 계속된다 생각해보세요. 엄청 힘들겠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 나 하나라도 못 버려 나는. 못 버려. 버릴 수가 없어. 정리를 못 하겠어. 또는 대칭에 대한 집착. 딱 맞아야 돼. 탁탁탁 돼야 돼. 편의점 운영하는데 프링글스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대로 있어야 돼요. 오늘 초록색 안 들어왔어. 어떡해. 대칭에 대한 집착, 순서에 대한 집착, 숫자나 미신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이 주된 강박 사고입니다. 그 밖에도 야한 생각. 나는 저 사람하고 자고 싶지 않은데 자꾸 머릿속에 자는 거 생각나. 아니면 종교적인 생각, 특정 지역이나 숫자를 피해야 할 것 같은 생각. 나는 땡땡씨 생각만 나도 안 돼. 땡땡씨랑 관련 있게 땡땡씨의 땡자만 봐도 그 길로 못 지나가. 이런 미신적인 그런 생각들 또는 정치 성향과 반대되는 사람을 찍을 것 같은 강박. 나는 진짜 이 후보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는데 나 왠지 투표소 가가지고 몇 번 찍을 것 같아. 누구 찍을 것 같아. 나 진짜 그 사람 찍기 싫은데 자꾸 찍는 거 자꾸 생각나. 이렇게 특이한 강박이죠. 이런 강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증을 가지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 강박 사고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엄청난 그런 고뇌를 하다가 병원 왔을 때 선생님 진짜 이런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증상도 있어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비이성적이고 자기가 생각해도 비논리적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곤 해요. 손을 씻고 불 꺼졌나 확인하고 숫자 세고 특정 문장을 반복하고 미신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경우에 미신을 취소하기 위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4를 보면 죽음이 떠올라서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지나가다가 막 전화번호나 이런 데 4 이렇게 보면은 마음속으로 777777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강박 장애에도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요. DSM-5에서는 이것을 병식의 정도에 따라 이것이 병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좋거나 양호한 병식. 이것이 나의 강박 사고이고,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고요. 대부분의 강박 장애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약에 대한 치료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 병식이 없는 경우. 내가 숫자 4를 보면은 누가 죽거나 다칠 거야. 라는 강박이 있는데 내 생각이 진짜다. 라고 망상 수준까지 올라간 강박증이 계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럴 때 진료 현장에서 이 사람 강박증일까? 아니면 조현병일까?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항정신병 약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틱 관련형 강박장애. 감정 조절의 문제나 ADHD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강박장애가 있으면서 틱도 함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틱이 없더라도 과거에 틱이 있었던 경우에는 역시 ADHD 등의 다른 증상들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한 강박장애 왜 생길까요?
먼저 생물학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로토닌이라든가 글루탐산 관련 유전자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체질적으로는 그러한 체질이 아니었더라도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관련된 수용체를 건드리는 약물들 먹었을 경우에 2차적으로 강박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회로에서 전두엽이나 기저핵, 대상회 등의 활동 이상이 관찰되는 신경학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심리학적 요인으로는 역시 불안을 회피하려는 학습된 반응. 이렇게 했더니 내가 불안하지가 않아졌어. 관련 없는 행동을 관련 짓는 미신적인 생각들 있죠. 혹은 무의식적인 갈등을 내가 해소하려는 노력. 이렇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박이 생겼다 라고 보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박장애는 조현병의 망상이냐, 뚜렛장애의 틱이냐, 이렇게 비슷한 질환 중에서 다른 건 아닌지 구분도 필요하고요. ADHD가 동반되었냐, 우울증이 동반되었냐, 사회불안장애가 동반되었냐 등과 같이 동반 질환도 많기 때문에 세밀한 정신 상태를 평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밀한 정신 상태를 평가하고 나서 당연하게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강박장애 치료에는 먼저 약물 치료가 정말 필요한데요. 주로 항우울제 계열의 약을 쓰지만 증상이 너무 심하고 치료 반응이 안 좋을 때는 항정신병 약을 병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밀하게 설계된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한데요. 노출 및 반응 방지 치료를 단계적으로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변기 손잡이를 만지고 손을 10분 동안 안 씻고 참기 한 다음에 여기에 성공하면 20분 참기 그 다음에 성공하면 30분 참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거나 틱과 동반된 강박 장애의 경우에 습관 반전 훈련으로 틱처럼 참기 힘든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등의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기계 치료도 강박 장애에 효과가 좋아서요. TMS 치료가 강박증의 치료 방법으로 인정받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고요. 증상이 매우 심하신 분들은 수술을 해서 뇌 속에 전극을 꽂는 수술을 해서 머릿속에서 전기 자극을 흘려보내는 심부 전기 자극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여러분? 강박장애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감정과의 사투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스스로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약해진 상태로 오시거든요. 이분들은 저한테 항상 질문해요.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나을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항상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네, 이런 증상으로 많이 오세요. 그리고 다들 치료받고 좋아지셨어요. 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강박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